안녕하세요. 센서MR입니다. 라즈베리 NMR 프로젝트 25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요 영상을 셋으로 좀 나눠서 하나는 이제 크게 사진을 봐야 될 거, 그건 이제 NMR TV 이렇게 이름 붙였고요. 실무적인 거는 이제 실험 실습 뭐 이런 거니까 NMR 레보러토리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론적인 거는 이제 NMR 스쿨 학교에서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TV에서는 공지사항이 좀 있고요. 또 그림 크게 보면서 소개해야 될 게 조금 빠른 그 보드, 알두이노 스케치를 쓸 수가 있는 거라서 보드 좀 빠른 거하고, 그다음에 쉼에 대해서 약간 쉼 코일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시작품이라고 그럴까? 실험 실습용. 다음에 실무적인 거, 레보러토리 그거는 이제 요 알두이노가 TX에서 이제 송신을 하는데 고주파 펄스를 송신하잖아요. 거기 이제 펄스 부분, 그게 얼마나 빠를 수 있는가 하는 거, 상당히 기본적인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으로 좀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거는 이제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뭐 NMR 스쿨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 TX하고 RX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핵적인 공명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굉장히 긴 거잖아요. 자세히 들어가면 한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씩 반복되는 것 같아도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서 조금씩 이렇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넓게, 조금 깊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요. 이 TV라는 거는 NMR TV, NMRI 그랬거든요. NMR은 NMR이고 N자 띄고 하면은 MRI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MRI가 NMRI였어요. 그래서 NMR하고 MRI 합쳐서 그에 대한 TV다. 크게 사진 봐야 될 거 그런 거를 여기서 좀 하려고요. 새로운 보드 우리가 다룰 거라든지 좀 이론이나 실무에 넣기 좀 그런 것들. 댓글을 주셨는데 고구미 씨가 그걸 오늘 아침에 봤어요. 요거 그래서 지금 계획이 아직 못 넣었거든요. 답변은 제가 좀 달았는데 그 내용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저번에 한 거는 그냥 그야말로 제가 얘기하는 눈도장 찍는 거고,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공지사항은 이제 그 제목에 예전에 초반부에 했던 그 TX나 또는 RX, ADC 이런 말이 들어가는 영상들이 초반부에 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반부 영상들을 보시는 분이 많은데 아마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빠른 보드, 알두이노 스케치를 쓸 수 있지만 굉장히 빠른, 아마 클락이 180메가일 거예요. 요 알두이노는 16메가인데 그거를 좀 소개하고, 오늘 그걸 써서 비교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비교하는 거는 실제 펄스를 보면서 비교하는 건 좀 또 한번 다음번으로 넘겨야 될 것 같고, 쉼은 이제 자장 교정이잖아요. 자장 교정은 자석을 교정하는 거죠. 자석의 자기장을. 그게 이제 우리 수학적으로는 좀 나 같은 사람은 힘들더라고요. 공간의 자기장을 세 방향 또는 그런 걸 이제 벡터 또 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좀 우리 머릿속에 좀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든데, 그걸 만드는 이제 코일, 그거를 이제 실험용으로 만들었던 걸 일단 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츰
그걸 어떻게 제어하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지사항인데요. 그 초반부에 TX나 RX 또는 ADC 제목을 갖고 있는 이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잠시 좀 기다리시고 그러면 이제 요거 진행하면서 그때의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진행하는 내용에 포함해서 하고 이제 제목에도 그걸 명시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꼭 구태여 돌아가서 소리도 좀 잘 안 나오는 거를 보시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조금 좀 약간 개정하는 기분으로 조금 더 좀 잘 만들어 볼게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부분들, 그 영상들을 삭제를 해야 돼요. 뭐 소리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이트, 어떤 유튜브 채널이죠. 거기서 이제 배경음악에 쓸 수 있는 음악들을 제공을 해서 물론 이제 저작권, 뭐 라이센스 이런 거 없는 거다 해서 썼는데 그게 전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부 다 지우니까 제가 말한 그것도 다 지워지더라고요. 지우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고생을 좀 했는데 그걸 제공하신 분들도 조금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걸 그냥 무대뽀로 그냥 믿고 그냥 쓰면 저도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결과적으로 전부 다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순차적으로 삭제를 하게 돼서 그것들을 앞으로 진행하는 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좋게 넣고 그리고 이제 제목에다도 그 내용 넣어서 그걸 찾아볼 수 있게 지난 영상들을 보니까 저도 제가 이 영상이 뭘 얘기했지 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삭제할 영상들은 제가 해놓은 걸 제가 보면서 전부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시 다 얘기하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야 될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사진을 좀 봐야 돼서 제가 행동이 좀 빠르지가 못해가지고요. 뭐 이제 알두이노가 이제 DDS 했던 거죠. 요거 전번에 스케줄러라는 라이브러리 SMD 보드에서 할 수 있는 거, ARM 아키텍처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요번에 그걸 또 다시 확인하는 거는 조금 지루하잖아요. 지겹잖아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얘기하려던 거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더 빠른 알두이노 비슷한 거죠. 알두이노 부류 TENSY라는 TEENSY TENSY라는 보드인데 요걸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보드나 이런 게 새로 들어오면은 그걸 바뀌는 게 옛날 걸 버리고 바꾸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시스템이 되는 거죠. 또 다른 NMR 모델이. 그래서 이전 거를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전 것들은 우리가 이제 IoT 그러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 그걸로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확정되면 하는 것보다는 쭉 같이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NMR을 알아보고 NMR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제가 가격을 대충 보니까 보통 이제 탁상용
데스크탑 NMR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전부 억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뭐 10,000원, 20,000원을 막 따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대하고 10,000원대 또는 100,000원대 이거하고는 뭐 대충 한 100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보드를 한번 좀 실습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안 사고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대문하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마다 그걸 좀 구입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이 영상의 취지에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보통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그저 삼겹살에 소주 한 번 할 정도의 돈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그 정도는 그냥 좀 요게 사실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많으니까 했으면 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SD 카드도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듀에 보드, 알두이노 듀에 보드 가져오면서 뭐 저기 이런 SD 카드를 따로 좀 달고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알두이노 스타일의 API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라이브러리가 많기 때문에 그 알두이노의 스케치 그걸 써서 프로그램하고 이제 이 보드도 이제 스케치로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요건 아예 SD 카드가 달려 있어서 또 다른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 클락이 180메가로 기억하는데 그 알두이노 우노 같은 거 16메가헤르츠하고는 보단 뭐 10배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빠른 게 과연 뭐냐 하는 걸 조금 이따 이제 그 실무적인 면으로 좀 보는데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는 제가 잠깐 말이 좀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를 못 해가지고 잠깐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것도 좀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비교하는 것 자체는.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참 그 칩이 그 M4 그러니까 M이라는 건 이제 머신의 이제 M자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에 쓰기 좋은 거죠. 그래서 뭐 STM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실제 공장 이런 실무에 쓰는 또 그런 보드들도 있는데 그것도 차츰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소개할 때쯤 되면은 아마 그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PLC가 뭐더라? 네, 하여튼 공장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 할 때쯤에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익숙해질 거예요. 이거저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보드 다루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나오면 잊어버릴 뻔했는데 이거 RS-23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나사로 이렇게 쪼이게 됐잖아요. 한쪽은 이제 앞놈이고 하나는 수놈인데 그래서 이제 그 USB나 이런 거보다 굉장히 그 시큐어하다 그러나 견고하잖아요. 그리고 한 몇십 미터가 이렇게 이게 이제 줄이 가니까 그 아직도 RS-231은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해가지고 NMR도 좋은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 공장에 쓸 수 있는 것도 좀 기회 닿는 대로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좀 그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쉼에 대해서 쉼은 이제 자장 교정인데 자장 교정은 이제 우리가 자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자장이 고르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이제 자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자석이 뭐 이 한쪽 게 우주의 반쪽을 차지하고 또 다른 게 우주의 반쪽을 차지한다면은 이 사이의 자장이 아주 골고루 되겠죠. 그렇지만 작잖아요. 우주만큼 크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유한한 크기이기 때문에 이 자석의 끄트머리에서
이쪽 자석의 끄트머리를 자력선이 건너갈 때 이렇게 건너가겠죠. 똑바로 못 가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엣지 이펙트다, 뭐 가장자리 효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정가운데 자장도 휘어서 가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자석의 크기가 유한하고 이 자석 자체를 이상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교정해 주려면 이제 전자석, 그러니까 코일을 써야 되죠. 코일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놓을게요. 상자째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한쪽은 X, 또 다른 쪽은 Y, 그러니까 X 방향이라면 또 다른 쪽은 이제 Y 방향, 이렇게 잡으면 이제 전류의 방향에 따라 자장이 이 동그라미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동그라미로 들어가게 하면은 이쪽 위쪽 면은 그 옆으로 가는 이 연필 방향으로 가는 자장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자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간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구조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자석에서 자석으로 Z 방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장의 방향. 자장의 방향이 이제 여러 가지 오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조그만 코일에서부터 이제 그 코일이 다 그 기울기가 틀리는 자장을 만들 테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기울기가 틀린 그 삐뚤어진 자장을 이제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게 이 선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요건 이제 실험하던 것들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그 리본 케이블이나 이런 걸 깔끔하게 만들고 우리가 쓸 그 자석은 상당히 작아요.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큰 코일 갖고 할 수가 없고 이거 뭐 그 종류대로 공간 종류대로 하면은 뭐 두께가 뭐 엄청나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PCB의 패턴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조금 이제 그 그림 그리고 그런 게 좀 쉽지가 않고 좀 귀찮은 작업인데 그것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화학 분석하고 그럴 때는 자장이 좀 그 교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남아 있는 건데, 그럼 저 코일에 그 각 코일 여러 개를 그 전기를 줄 때 아주 정확하게 줘야 되잖아요. 아주 작은 값들을. 그래서 이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를 우리 이제 알두이노 보드에 있는 것 같고는 좀 어렵고, 그 보통 그 저기 상용 NMR은 그 코일의 개수가 한 40 채널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제 린두이노라는, 그러니까 알두이노예요. 이것도 이쪽도. 그래서 요 이제 그 제어부하고 요쪽은 이제 그 40 채널의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저 코일들을 제어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앰프가 좀 있어야겠죠. 왜냐면 전력을 공급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근데 이제 보통 요게 이제 정해진 전류를 보내니까 상당히 느리잖아요. 뭐 빠르지 않은 거니까 그냥 보통 오디오 앰프를 써도 되는데 이거 40채널 만들려고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앰프를. 제가 여기 그 앰프를 준비하느라고 깜빡했네요. 벽에 붙여놔가지고 치우면 잠깐 볼게요. 몇 채널마다 이렇게 요건 말하자면 이제 프리앰프에 해당하고 우리 오디오에서 요거는 이제 파워 앰프에 해당하는데 오디오용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만 써도 뭐 커다란 스피커 울려요. 그래서 좀 너무 센 걸 쓴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요러한 그
오디오 앰프 근데 조금 이제 굉장히 리니어한 거 선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앰프란 우리 경우에는 뭐한 열몇 채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화학 쪽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걱정이네요. 그러면 이제 손바닥에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왜냐면 이게 열이 나가지고 방열판 달고 그러면 커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오늘 좀 제가 늘 얘기하는 이제 그 눈도장 찍는 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알두이노 있지만은 요 쉼을 제어하는 거는 요 린두이노라고 돼 있는 요 상품 요걸 써서 하고 근데 이제 그 알두이노에서 쓰던 스케치를 계속 쓰죠. 그리고 거기 이제 제어하는 요건 40채널짜리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이렇게 이제 오디오급으로 오디오 레인지 이제 앰프로 증폭을 해가지고 방금 본 코일에 전부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알두이노의 스케치를 써서 프로그램할 수 있는 요 TNC라는 요 보드하고 또 이게 쉼 쪽에 쓸 요 리니어 테크놀로지의 린두이노라는 알두이노는 아니지만 알두이노처럼 쓸 수 있는 그 보드 두 개를 오늘 좀 소개를 했어요. 요거 그러니까 요번에 이거 사용하는 것까지 다 해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셋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이거는 이제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실무를 조금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재지를 못했네요. 실무를 조금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30분이 막 다가가지고 아무래도 시간이 좀 이번 거 길어질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실험 실습 실무 그래서 레보러토리 실험실 랩 이렇게 NMRI 랩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이 우리가 필요하게 알두이노 스케치를 좀 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펄싱을 하면서 그 스코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말이 느려서 그러긴 한데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뭘 물어봐야 될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거를 설령 시간이 좀 걸려도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기본으로 돌아갈 때는. 그래서 인터넷을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키워드를 일단은 그 순서가 조금 알두이노 우노로 가서 지금 듀에로 왔었지만은 좀 더 기본적인 우노로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면은 언제나 조금만 내려가면은 오버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크게 해야지. 예. 이게 안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쓰는 칩이 AT 메가 328P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트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할 게 그 알두이노의 API 스타일 그거를 쓰면서 그거의 속도하고 그냥 알두이노를 쓰는 거죠. 스케치에서 그거하고 이제 그 레지스타 메모리죠. 레지스타 쓰는 거하고 이제 속도 차이가 어떻게 나나 이제 간단하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어셈블러까지 가는 이제 그 길목인데,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 시트를 요거는 좀 열어놨어요. 요걸 클릭하면은 나오는 게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이크로칩 회사가 나오니까 이거 위아래로 올려도 뭐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검색해서 그 우리 방금 본 칩 AT메가 328P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비유 데이터 시트가 있으니까 됐죠, 이제. 그래서 이걸 클릭하니까 데이터 시트가 나오네요. 물론 이제 그냥 구글에서 가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고자 하는 바가 기본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노로 가야겠다. 그래서 우노를 검색하고, 그 우노에 무슨 칩을 쓰나 검색해서 이렇게 데이터 시트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직 PDF를 마련을 안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클릭하면은 나오는 것 중에 요 부분이 이제 검색도 하고 목차도 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전번에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이는 용어들, 이 사람들 이거 만든 이 마이크로칩에 쓰는 요 아트메가 328P 그거에서 쓰는 용어죠,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스트럭션인데, 그리고 뭐 스케매틱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서 요거를 뭐 다 읽을 수만 있다면은 이것만 갖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알두이노 그 스케치가 없어도 좀 각 비트를 제어하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이제 일로 왔죠. 그래서 이제 그 핀 매핑 요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검색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두이노 스타일의 API라는 게 요 칩의 다리 그 핀을 그 알두이노에서 쓰는 핀 그 이름이 다르니까 그 두 개를 이제 매핑을 시켜놨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나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니까 이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트메가 328, 168에서 328까지 주로로 있는 게 그 핀 매핑 핀이 같으니까, 물론 이제 요 패키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건 방금 봤던 데이터 시트에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용어나 단어를 몰라도 그림이 나오니까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금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알두이노 사이트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빨간 글씨가 알두이노 함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두이노 펑션. 그러니까 뭐 인풋 5번, 인풋 4번, 3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알두이노 보드상에 써 있는 그 핀들이죠. 알두이노 보드상에 그 핀이고, 그게 이제 이쪽 칩에 있는 핀, 뭐 핀 대 핀인데 매핑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칩에 핀을 쓰기 위해서 이 알두이노 함수가 이제 API잖아요.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그게 아주 수고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게 알두이노죠. 굉장히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고생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쓰는데, 그리고 이제 방금 봤던 그 알두이노 부류의 많은 그 보드들이 나오잖아요. 그 함수들 쓰려고, 요 알두이노 펑션을 쓰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알두이노 보드상에 13번 핀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알두이노 보드 위에 LED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쪽으로도 출력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기가 좋고 해서 13번 핀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그 스케치를 하나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커멘트 아웃 되는 거는 잠시 좀 제가 이 타이핑이 늦어가지고 미리 좀 해놨어요. 요 세면서기가 이제 시간 없는데 이제 뭐 하나 좀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홍콩의 그 무협 영화 배우 이연걸이라는 사람이 있죠. 뭐 황비홍 이런 영화 이런 거. 그 사람이 걸린 병 비슷한 게 걸렸어요. 병명은 이제 갑상선 항진이라고 예전에 이제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 하여튼 그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무슨 당뇨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제 하도 고생스러워서 병원을 가보니까 갑상선 항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심해졌을 때 누워 있어도 힘이 들어요. 그리고 늘 배가 고프고 몸무게가 한 5kg 정도 줄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뭐 과식 안 하고 몸무게가 뭐 1kg 이상 평생 안 변화했거든요. 뭐 그게 건강하고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제가 이제 굉장히 제 몸이 아주 잘 만들어진 기계같이 좀 잘 움직였거든요. 눈도 좋고. 근데 이게 요즘 이제 거의 회복해 가고 있는데 약도 오래 먹어야 되고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럴 때 이 컴퓨터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또 안경을 껴도 안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푹 자면 괜찮은데 그 뭐 아침 잠깐만 잘 보이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느린 거를 이제 그런 사정을 조금만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경을 써도 이게 그 노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섞였어요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런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좀 느리죠. 원래 굉장히 빨랐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지금 요 알두이노 스케치가 시간 없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죠. 요 부분이 이제 비트를 조절한 거죠. 그래서 레지스타 그러니까 요 칩에 아트메가 칩의 다리들, 그 다리들에다가 1이나 0, 디지털이니까 1이나 0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0, 0, 1, 0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게 이제 요 위에 알두이노 함수들, 요 핀 모드, 요거는 이제 출력하겠다. 뭐냐면 이제 1을 출력하겠다. 0을 출력하겠다. 그러니까 껐다 켰다죠. 켰다 껐다. 요거를 이제 요 포트 B라는 거에다가 디지털 비트를 집어넣은 거예요. 0하고 1을. 그러니까 포트 B는 요 그림에 보면은 여기 포트 B, PB로 돼 있죠. 포트 B. 아이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자판을 잘못 짚어가지고 뭐 하나 제가 프로그램을 안 열었네요. 그냥 해야겠네요. 또 군소리 잠깐만 하면 제가 이 영상을 좀 주말마다 보내는데 어저께 방금 얘기한 그 병 때문에 병원에 좀 갔다 와서 어제 하루 종일 좀 보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또 하루 종일 식빵 몇 개 뜯어 먹으면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배가 굉장히 고파요. 저녁인데 그래서 좀 말도 새고 배도 고프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좀 서두르고 있으니까 좀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포트 B가 있고 이 위에 보면 이제 포트 C, PC로 돼 있죠. 포트 C. 이 핀을 또 포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 뭐 또 이쪽은 포트 D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게 이제 요 알두이노 기능을 보면은 이제 요거 디지털 핀이다 무슨 뭐 또는 뭐 플러스 전원이다 또 그라운드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조금 이따 데이터 시트에 뭐 데이터 시트 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잘 모르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좀 고생스럽더라고요. 몇 가지만 좀 보고 그리고 좀 갈게요. 일단은 이제
이 결과를 먼저 봐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13번 핀에 출력으로 해가지고 그 1을 내보내고 또 0을 내보내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의 연결은 당연히 간단한 거겠죠. 이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핸드폰이 이게 또 전원이 갔네요. 시간 없을 때 이런 일은 늘 더 생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뻔하고 처음 할 때는 그냥 답답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 모르면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알두이노가 DDS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요거는 지금 연결이 안 됐다고 여기 전원을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다른 선은 다 무시하시고 여기 그 그라운드 선만 스코프에 연결을 했어요. 스코프 그라운드에. 그 다음에 요 13번 핀을 스코프에 이제 요 플러스 쪽에 연결을 했고요.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13번 핀하고 그라운드를 스코프에 연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스코프로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알두이노 커맨드 요 빨간 거 3개를 지금 뭐가 돼 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업로드 시킬게요. 그러면 컴파일을 먼저 하고 다 됐네요. (736바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736바이트. 눈 안 보이는 사람들, 젊었을 땐 제가 눈이 좋으니까 사정을 몰랐는데 안 보이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안 보이면 자꾸 이렇게 멀리 보기도 하고 막 이러게 되거든요. 사실 뭐 나이가 노인네 나이긴 하지만은 노인네처럼. 그리고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거 이제 러닝 시키면 이게 현재 그 진큐 보드에서 쓰는 스코프라서 적용된 스코프라서 그렇게 강력한 스코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그래서 스탑을 시킨 다음에 좀 측정을 해 볼게요. 조금 펄스 쪽을 재봐야겠네요. 예. 이쪽 펄스가 켜지는 쪽을 우리가 라이징 엣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대충 꺼질 때까지 대략 재보면 한 3.4 마이크로 정도 되네요. 글자가 잘 안 보이죠? 3.4, 그러니까 여기 켜져서 다시 꺼질 때까지 3.4 마이크로 돼요. 그게 그 시간이 여기서 디지털 라이트 하이에서 로우로 가는 시간이죠. 켰다 끄는 시간. 그리고 이제 더하기
여기 핀 모드를 출력을 해라는 이제 이쪽으로 여기서 요게 수행되는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3.4 마이크로세크 요거는 요것들의 이제 API들이 돌아가는 시간이죠. 칩 자체의 비트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게 오버헤드죠. 그래서 쓰기는 편하지만 그만큼 좀 느려지는 거죠. 알두이노 스케치를 쓰면은, 알두이노 API를 쓰면은. 그거는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알두이노 사이트에 레퍼런스 가서 그걸 한번 좀 쭉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나 C++로 만든 거니까, 알두이노 사람들이. 근데 요거를 이번에는 요 빨간 거를 사용하지 않고 커멘트 아웃 시키죠. 커멘트 아웃. 그 다음에 빨간 거 알두이노 API는 전부 커멘트 아웃 시키고, 요 비트 포트 명령어죠. 포트 B의 레지스터, 즉 포트 B에 해당하는 메모리에다 1 또는 0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을 쓰기 위해서 요 커멘트 아웃 한 거를 전부 다시 회복을 시키죠. 이런 거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지루하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 빨간 글씨 다 커멘트 아웃 시켰죠. 그러니까 이번엔 요 칩에 428P 우노 428P 칩에 요 핀에다가 우리는 지금 13번 핀이죠. 이게 지금 보이겠죠? 여기 디지털 핀 13, 그게 우리가 포트 B의 다섯 번째 비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 따질 때 0, 1, 2, 3, 4, 5, 6, 7까지 해서 8비트 지금 보고 있으니까 0, 1, 2, 3, 4, 5 0부터 따지는데 여기서는 1부터 따진 것 같아요. 왜냐면 포트 B 1부터 지금 다섯 번째 거니까 거기를 하이로, 즉 1을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보시면은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제가 지금 움직이는 커서가 보이시죠? 세 개, 네 개, 0부터 따져야 되나 보네요. 0, 1, 2, 3, 4, 5. 네. 다섯 번째 비트에 지금 1을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개를 했으니까 요 하나는 지우죠. 뭐. 하나가 어떻게 되나 보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다가 요 1이 있던 자리에 0을 넣었어요. 끄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 핀 13에 해당하는 그거를 포트 B 5번에 해당하니까, 요 다리에 해당하니까 여기다가 1을 넣으면은 켜지고 여기다 0을 넣으면은 꺼지는 거죠. 지금 그렇게 했고, 요 핀 모드는 아웃으로 우선 그 알두이노 API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요까지 바꾸는 그 시간까지는 지금 그 시간 조금 들어가는 건데 뭐 냅두고 비교를 해보죠. 그거는 아직 우리가 요거를 바꾸는 레지스터의 사용법을 안 찾아봤으니까 요건 좀 이따 하죠.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핀 하나가 13번 핀에 해당하자 매핑돼 있는 포트 B가 13번 핀에 매핑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알두이노 API 쓰는 거고, 그 핀에다가 직접 이렇게 1, 0를 넣으면 되겠죠. 요 앞에 B는 바이너리란 뜻이래요. B를 넣으면
바이너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숫자를 바이너리 001, 00, 000을 10진법으로 바꾸면은 계산기가 다섯 번째니까 2에 다 제로고 하나만 다섯 번째 것만 1이니까 2에 xy 5제곱이 될 것 같아요. 그럼 32에 해당하나요? 10진법으로. 그래서 이 바이너리 001, 00000을 10진법으로 바꿔서 집어넣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2로 해서 두 개를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확인해서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비트를 켰을 때 시간이 얼마 걸리나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두 비트를 키는 게 되잖아요. 한 비트를 두 번 키는 거니까 시간이 두 배가 나오니까 이거 지우죠. 그래서 여기 또 있네요. 이것도 지워야 되고, 여기 1 들어가서 킨 거하고 0이 들어가서 끈 거하고 키고 끄고 키고, 잘못하지 않았겠죠? 키고 끄고. 배가 고프니까 헛소리가 자꾸 나오네요. 그걸로만 해서 다시 업로드 시킬게요. 이 화살표. 컴파일 한 다음에 이제 업로드가 됐네요. 컴파일도 무사히 됐고 업로드도 무사히 됐고, 여기 몇 비트라는 게 나올 텐데 뭐 큰 차이가 없네. 현재 알두이노를 아직 쓰고 있기 때문에 한 줄을 564바이트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는 736바이트였고 지금은 564바이트의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좀 짧긴 짧죠. 요 핀 모드도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를 쓰면은 이게 훨씬 짧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빠른 정도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런을 안 해서 그러네. 좀 짧아진 것 같죠? 이거를 스케일을 좀 키워볼게요. 그렇게 해서 요 라이징 엣지 켜지는 부분 대략 그냥 재보죠. 여기가 끝난다고 치죠. 뭐 그럼 대략 82 나노세컨드네요. 아까는 3.4 마이크로세컨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세컨드에서 나노세컨드로 줄으니까 대충 1000분의 1, 지금은 한 수백 분의 1로 줄었는데, 이렇게 짧은 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비트를 직접 제어하면은 각 핀에 해당되는 메모리에다가 레지스터라고 그랬죠. 그 레지스터에다 1 또는 0을 넣어서 키고 끄고로 하면은 지금 여기 숫자가 잘 보실까 모르겠는데 82 나노세컨드가 나왔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조금 더 키워가지고, 이게 이제 정식 오실로스코프가 아니라서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 이제 켜져가지고 완전히 켜질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라이징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한 34 나노세컨드나 걸리네요. 켜진 부분이 82였고 34 걸려서 켜지고, 그 다음에 82 나노세컨드
동안 유지를 했다가 또 끝나는 부분은 또 상당히 지금 대략 볼 때 여기서 꺼졌다고 치면은 완전히 꺼진 건 뭐 대충 한 이 정도 되니까 거의 뭐 100나노세컨드 이상 폴링 엣지라고 그러죠, 요거를. 그래서 요 디지털 기기에서는 요 라이징 엣지하고 폴링 엣지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게 그냥 그림같이 그냥 탁 켜졌다가 탁 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트로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한 1 마이크로 세컨드 펄스를 좀 예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짧게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몇 개 반복해 보죠. 뭐 그럼 저 82 나노세크짜리를 좀 뭐 한 뭐 10개 정도 하면은 대략 1 마이크로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게 만들면은 요걸 복사해 가지고 하나 더 넣고 또 하나 더 넣고 뭐 3개 정도만 해보죠. 이것도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주름 맞추는 게 좋겠죠. 이게 습관이 돼야 파이썬 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3번 키고 지금 방금 봤던 펄스 3개가 연달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끄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게 원래 기본적인 게 이 머리에 박혀야 복잡해지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언제나 가장 그 1 더하기 1이 제대로 돼야 복잡한 계산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 갖고 제가 이제 공부는 미국에서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그런 식인데 걔네들 공부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 그야말로 100만인의 생기초를 거의 전체 공부하는 시간의 반 또는 3분의 2 그 정도로 반 이상 써요.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다시 하고 1 더하기 1을 뭐 그냥 1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어려워져요. 기본적인 걸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걔네들이 좋은 걸 만들어내요. 좋은 학문도 만들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사실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제 요거가 지금 이제 실행이 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보다 좀 길어졌네요, 그죠? 길어졌는데 그냥 뭐 3개밖에 안 넣었으니까 한 200나노 세컨드 정도 되는데, 요걸 만약에 뭐 조금 스케일을 좁혀서 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이쁘잖아요. 요걸 한 10개 정도 하면은 상당히 그 스케일에서는 요 지금 라이징 엣지나 폴링 엣지 떨어지는 거에 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 그게 상당히 좀 작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켜 있는 기간에 비해서 그건 짧은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예쁜 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펄스랑 우리 DDS에서 만든 연속 파형, 뭐 20메가면 20메가, 그거를 합쳐줘야 돼요. 믹서를.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고주파 펄스죠. 믹스하기 전에 거를 쓰면 이제 연속 NMR, 연속 파형의 NMR, CW NMR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CW NMR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꾸 시간 없을 때 제가 말을 더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CW NMR이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 컨덕터 같은 거, 초전도체 같은 건 내부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강해서 상당히 핵 이완 시간이 짧거든요. 짧아가지고 펄스 NMR로 보면은 송신했다가 잠시 아주 짧게 쉬었다가 다시 수신기 키는 그 사이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신호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NMR 스쿨 그 편에서 그 사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는 거 조금 반복하는 기분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 NMR 현상이 워낙 짧아요. 내부의 상호작용이 큰 물체들은.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이제 요 심지어는 요 CW NMR을 써요. 굉장히 느리고 이제 사실은 그 NMR로 이제 그 신호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요. 펄스 NMR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개선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학 쪽에 쓰면서 또 노벨 화학상을 또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신호를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의학상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발한 게 노벨상이 3개예요. 그 사람들은 좋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무시하지 마시고 굉장히 좀 조금 이따가 얘기할 조금 이론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하여튼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뒤에 나오면은 너무 기니까 뒤는 자르고 안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그걸 반복하게 돼요. 아유 또 안 보셨을 텐데 이래가지고 자꾸 시간 없어서 이렇게 군소리가 길어지네요.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두이노의 그 펄싱이 얼마나 빠른가 알두이노로 했고, 방금 전에 봤던 텐시라는 보드, 조그만 보드, 요거는 비교하는 걸 시간이 지금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데, 요런 영상에서 남겨놔야 제가 다시 보고, 저거 안 했구나 하고 하게 되거든요. 물론 메모를 하긴 하지만 그 종이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두이노 스타일 API하고 포트 앤 레지스터 쓰는 거고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간단한 걸 했지만은 그걸 꼭 좀 직접 해보셔야 돼요. 제가 쭉 보셨지만 카피 앤 페이스트 좋아하고 문법 이런 거 싫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계산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뇌리에 박혀야 되는 부분. 이게 또 이제 옛날 얘기인데 제가 배가 고프고 그래서 물 좀 한 모금 마실게요. 어제 녹화를 끝내고 집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려고 먹으면서 이제 컴퓨터를 켜가지고 원격으로 이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업로드 하려고요. 편집해서 업로드 하려고 보니까 소리를 마이크를 안 켰더라고요. 정신이 없었나봐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아침에 다시 와서 그 부분을 다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DIY, do it yourself, 너 자신이 해라, 만들어 봐라, 그 얘기잖아요. 따라서 어디쯤 가고 있나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반복하는 느낌이 있지만 여기 이제 실험 실습의 연장선 상이죠. 그 부분 컴퓨터에다가 라스베리 연결해서 LED 키는 거, 그것도 이제 USB 껴가지고 알두이노에서도 LED 키는 거, 이거 아주 IoT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봤고, 지금 이제 아직도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라스베리에다 SD 카드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 SD 카드가 이쪽에 어디 있나 보네. 또 알두이노의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을 알두이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가장 최근 거를 쓰는 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저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공지사항 뭐 이래가지고 TX라는 말이 들어간 지난 영상이나 RX, ADC 이런 게 들어간 영상들이 의미 없어진 게 많아서
뭐 좀 다시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속하는 건데 그때 ADC 할 때 요 ADC 칩을 I2C 버스로 알두이노에 연결하는 걸로 했었죠. 그래서 NMR을 하기에는 속도가 아니지만 IoT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였죠. 뭐 채널 수도 많고 그러니까 센서를 여러 개 달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요 DDS는 참 말썽이에요. 요 칩 그 데이터 시트까지 조금 훑어봤는데 여기 이제 알두이노에 다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얘기 또 조금 이따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그 NMR이 그 디지털 부분은 제어부가 된 거죠. NMR의 디지털 제어부를 스펙트로메타 분광기로 부르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연결하면은 다른 아주머니도 이거 그대로 다 쓸 수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와서 그런 준비를 우리가 플라스크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써서 파이썬 언어로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원격지에 있는 기계의 상태 알아보는 거, 거기다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 그쪽에 있는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프 그리는 거, 그 정도 준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단계를 어떻게 보면 빠르게 할까? 또는 그거에만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뭐 한 달 보내고 이게 아니고 이거저거 섞어가면서 지루하지 않게 하는 쪽이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송신 쪽하고 DDS, 수신 쪽 디지털, ADC, 이거는 알두이노를 따로 달아야 되죠. 알두이노,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해라 이러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송신하는 거 한 놈, 수신하는 거 한 놈,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알두이노 같은 거는 조금 총명한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IoT 구성은 조금 앞서가는 초등학생들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새는 아기 때 이 아빠가 쓰는 랩탑 침 질질 흘리면서 쭉쭉 빨고 그러던 아기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컴퓨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다 커가지고 컴퓨터 처음 봤으니까 신통망통하고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막 그러는 건데 그 뭐 어렸을 때부터 기어다니면서 쭉쭉 빨고 그러던 애들은 아빠 랩탑 쓰던 거 막 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우리하고는 그 디지털 변환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루프백, LOOP 백, BACK, 루프백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송신 쪽에서 보내는 거를 수신이 그냥 받아가지고 송신도 되고 수신도 되는 걸 확인하는 거 동시에 그러니까 루프백 시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ADC를 그 듀에보드 ARM 아키텍처였죠. 듀에보드로 우리가 바꿨고 루프백을 시켰죠. DDS의 신호를 ADC로 넣어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이 듀에보드가 이 DDS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러라는 걸 해봤는데 잘 안 됐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DDS 프로그램이 이 알두이노 우노의 라이브러리였죠. 근데 듀에의 경우엔 다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한번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아니면 이 라스베리가 DDS를 하는 건 어떠냐. 왜냐면 DDS가 켜지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펄스 탁탁 내보낼 때 거기에 맞춰서 알두이노 보고 DDS 켜라 그러면 날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날새니까 라스베리가 나를 새나 우노 알두이노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나를 새나 이 DDS 자체가 켜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전원이 들어오면 DDS는 그냥 켜지는 걸로
해서 그 다음 것들을 하는 걸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DS에서 나오는 파형을, 연속 파형을 우리가 RF 스위치가 이제 납품이 됐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이제 실험하는 게 남아 있고요.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번에 그 만든 NMR TV 뭐 거기서 요거 보여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RF 컴포넌트들, 디스크리트 RF 컴포넌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믹서하고 또 스플리터 뭐 이런 것들 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써가지고 하는 거. 근데 나중에는 그게 하나로 바꿔 말하면 조금 이게 좀 비약인데 RF 컴포넌트가 아니고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 컴포넌트로 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조금 그 전환하는 게 좀 어렵긴 하고 일단 RF 컴포넌트 갖고 기본을 하고 그걸 이렇게 연결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앞에 얘기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RF 스위치 하는 거 해야 되고 펄스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연속 파형을 켰다 껐다 하면 이게 펄스니까. 근데 굉장히 빨리 켜고 굉장히 빨리 꺼야 되죠. 그래서 요 펄스에 들어있는 요 하나의 사인 곡선에 360도잖아요. 360도의 분의 1을 제어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1도 요 안에 있는 사인이 1도 바뀌었을 때 켜라, 2도 바뀌었을 때 꺼라, 이 정도까지 하면은 굉장히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프로브 쪽은 애니멀 프로브 쪽은 탐침, 이건 우리가 센서로 부르자. 왜냐면 앞에가 거의 뭐 IoT 구성이니까 그 초등학생도 똑똑한 친구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IoT에다 요 센서를 다는 거라는 개념으로 좀 쉽게 좀 보자 해서 NMR 센서, 그리고 요체는 그거 요점은 코일이다. 우리 저 전자석 못에다가 전자석 만드는 거 간단한 그거 똑같은 거다.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제품으로 나올 땐 가격은 뭐 몇천만 원씩 하니까 좀 그렇죠. 구리줄에 감아가지고 몇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은 원자핵을 탐지한다. 레이더가 비행기를 탐지한다면 이 안테나, 이 코일은 원자핵을 탐지한다. 그걸 우리가 NMR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NMR 센서라고 부르면 더 쉽지 않겠냐, 느낌이. 뭐 그 얘기였죠. 그래서 NMR을 탐지해서 그 신호가 들어오면 디텍트, 검출을 해야 되겠죠. 검출하면 이제 NMR 신호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디지털 변환해서 뒤에 보드가 프리의 변환을 하든지, 그 프리의 변환도 또 한번 좀 조금 이렇게 쉽게 풀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라스베리가 하든지. 그러니까 요 듀에가 할 경우에, 알두이노가 할 경우에는 이제 C 언어 쪽이고, 라스베리가 할 때는 이제 파이썬 언어 쪽을 써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모르는 거 하려니까 좀 깝깝해요. 그래서 요 알두이노 듀에에다가 우노의 DDS 제어하는 라이브러리를 다 넣어서 스케줄링 하는 거, 일종의 멀티타스킹이죠. 근데 그거는 이 ARM 아키텍처니까 가능하지만 그것조차도 알두이노 4에서 그 회사에서 실험적이다, 어디까지 다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기에 포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리얼타임 OS, 알토스, RTOS라고 부르는 거를 올려서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빠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알두이노의 그 ARM 아키텍처라도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또 멀티타스킹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하는 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지만 요 DDS AD9850은 우노로 요 라이브러리 9850 라이브러리 써서 했었고, 그거를 듀에보드에서는 스케줄러로 써서 그걸 갖다가 이 ADC하고 같이 동시에 두 가지 타스크를 같이 하는 걸 해봤는데 잘 안 됐죠.
그러면 눈치를 채셨죠. 스케줄러가 왜 저번에 왜 안 됐나. 즉 같은 알두이노로 해서 알두이노는 다 같은 알두이노가 아니다. 우노는 우노의 핀하고 요 알두이노의 핀들하고 요 칩과의 그 매핑 관계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우노에서 쓰는 라이브러리하고 듀에에서 쓰는 라이브러리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지사항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DDS, TX라고 얘기했죠. DDS를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는 아닌데 다시 해야 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듀에에서 DDS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DDS가 저게 좀 눈치 없는 칩이더라고요. 이게 또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눈치 없는 자를 조금 더 센 주인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마스터 라즈베리가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싶어요. 왜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눈치 없는 DDS가 켜지는데도 눈치가 없어서 오래 걸려요. 켜라 그러면 뭐 60 마이크로로 줄여놨다는 걸 어디서 한번 봤는데 100 마이크로가 넘고 하여튼 좀 막말로 하면 놀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얘는 좀 미리 켜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듀에 보드로 ADC 칩을 이제 안 쓰죠. 현재로서는 1MHz 샘플링을 하니까 다이렉트 컨버전 해가지고 디지털로 다 처리하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앞단에서 그 아날로그로 그 NMR 신호의 그 캐리어 라마 프리퀀시를 빼버리고 NMR 신호만 오디오 레인지로 갖고 오잖아요. 그 NMR 신호가 어떤 레인지에 있냐 하는 거는 그 약간 양자학적으로 그 에너지가 프리퀀시에 비례한다는, 그 에너지는 프랑크 콘스탄트 곱하기 주파수, 이런 이제 그 전자기파 빠른 그 경우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 내부에 있는 것들끼리의 이제 상호작용, 그거에 따라서 그 범위가 정해지죠. 그래서 이 기계, NMR 기계의 설계는 그 NMR 현상을 그 내부에서 그 원자끼리 또는 원자와 전자끼리 아우성치는 관계를 다 이해해야 사실은 설계가 가능하죠. 그래서 과학이 있는 기술이다, 이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 말이 좀 얼른 와닿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쪽의 칩하고 이쪽 칩이 같은 암 계열이니까, 암 칩이니까 같은 식구니까 조금 더 좋은 그 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찾아보자 해서 일단 시리얼 중에서는 이제 그 SPI로 USB-C를 기본적으로 이제 갖다 꽂고 쓰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이쪽에다가 이제 그 알두이노 스케치를 설치해 놓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통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SPI로 하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상에는 이제 에더넷, 그러니까 그 인터넷 케이블, 그걸로 연결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기가비트까지의 전송 속도 있는 것도 있으니까, 진짜 빠른 거 하고 싶으면 이제 요 알두이노 요 에더넷 포트 있잖아요. 지금 얘 규격이 100메가인지 기가비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새로 나오는 버전은 기가비트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기가비트하고 이쪽에 이제 예를 들면은 기가빗 에더네트 쉴드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하나 달아가지고 둘 간에 이제 인터넷선으로 연결해서 하면은 기가비트로 주고받으니까 그게 아마 제일 빠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요것도 암칩이고 얘도 암칩이니까 같은 식구니까 뭔가 작업하기가 좀 가능하고 좀 더 용이하지 않나 하는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칩하고 또 암칩 뒤에 SMD 이상 것들, AVR 말고 그 SMD 이상은 이제 암칩에 하고 이제 SOC라고 부르는데 뭐 CPU죠. 뭐. 그거하고 이제 같은 식구니까, 같은 암칩이니까, 단 요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뒀고 요거는 이제 머신 기계에 중점을 둔 거니까
그거 좀 차이는 나죠. 차이는 나는데 최근에 이제 암 아키텍처를 조금 역사를 보니까 최근에는 이게 상당히 더 한식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최종 목표를 기가빗 인터넷 에더넷까지 보고 최상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찾아보자. 가장 빠른. 예전에는 이제 보드끼리 이제 VXI라고 저 백플레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플레인 PCB에다가 이러한 보드들을 다 갖다 꼽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카드 케이지에다 담아가지고 했었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그런 성능이 거의 대등한 보드들이 뭐 이런 명암 사이즈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빠르니까 제법 커니까 에더넷 기가빗 에더넷 정도까지 가면은 현재 기술로서 빠른 어떤 그 덩어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NMR 또는 MRI의 이론을 조금만 얘기를 하죠. 이게 좀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얘기한 뭐 어떤 그 약간 그 텔레비에서 뉴스 하듯이 우리끼리 이렇게 나눠야 될 얘기가 좀 있고, 그림 화면 보면서 또 실무적인 거 NMR 랩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섹션을 하나 만들었고, 또 이 NMR 자체, MRI 자체를 또 얘기 안 하면 이게 어디에 이렇게 어디 가서 뭘 한참 하고 있으면 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제 과학이 있는 기술이다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그 부분이라서, 뭐 이제 학교에서 하니까 이론은 NMR 스쿨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고,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늘 지금까지 이제 레이더하고 NMR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어떤 인스트루먼테이션 기계의 관점에서 송신과 이제 수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뭐 NMR이 일어나죠. 핵적이 공명이. 그걸 조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 NMR 프로브를 이제 그 코일이잖아, 코일. 요게 이제 그 가변 저항기가 좀 있고, 요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송수신 전환하는 스위치를 다이오드 스위치를 같이 잡아 넣었어요. 다 같이 그냥 때려 넣은 거죠. 좀 작게, 좀 더 센스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석. 이 자석은 지금 이 회색 디스크를 좀 설명하기 용이하게 하려고 좀 따로 또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자석이 실제 이 프로브에서, 이 센서에서는 이 회색 디스크예요. 여기 하나 있고 또 이쪽에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 NMR 센서라고 부르자. 뭐 프로브 탐침, 뭐 탐지기 뭐 이러면 뭐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센서는 왠지 싸고 작고 쉽고 뭐 이런 온도 센서처럼 그런 느낌이 좀 오니까,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NMR 센서라고 부르자, 이제 그런 얘기 좀 여러 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센서가 센싱하는 거는, 탐지하는 거는 원자 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온도 센서가 온도를 탐지한다. NMR 센서가 원자핵을 탐지한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핵을 탐지하는 걸 조금 이제 이론을 보자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몇 번 반복된 얘기인데, 요 물에 들어있는 수소원자핵이 이 자석을 만나면 자기장 안에 있으면은 자기도 자석같이 논다, 이 얘기죠. 근데 그 자석에 의해서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한다. 이 자석은 이제 자기장이 있잖아요.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자기장이 있으니까 그 자기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고전역학적으로 풀어봐야 되고, 이거 전부 고전적인 얘기예요. 방금 얘기한 자석으로 행동하는 요 지만 효과는 양자역학적인 효과고, 그 양자역학하고 비교하는 건 또 이제 좀 앞으로 가서 좀 우리가 이제는 뭐 대충 다 알았고, 조금 더 그게 진짜 뭔데 할 때 이제 그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쉽게 좀 직관적인 고전역학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탐지하는 레이더하고 비교했고, 요 레이더, 뺑뺑 도는 레이더 안테나가 이제 우리 경우는 요 코일이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라스베리를 제어하자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 비행기 대신에 이제 우리는 요 시험관을 넣죠.
왜냐면 비행기 대신에 이제 우리 수소 원자 핵을 탐지할 거니까 물에 있는 H2O 수소 원자 핵을 탐지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가 이제 전파를 쏘고 이제 튕겨 나오는 걸 받아가지고 비행기의 위치, 속도, 뭐 거리, 뭐 이런 거를 알아내듯이 우리도 이제 이 코일로 원자 핵에다가 전파를 쏘고 받아가지고 송신 수신이죠. 원자 핵을 탐지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여태까지 못하던 거 제가 왜 세차 운동 삥삥 도냐? 왜 도냐? 그래서 이제 스핀 원자 핵이 자석 안에 들어 있으면은 자기장이 있으면은 스핀 자석처럼 행동하면서 이제 뺑뺑 돈다고 그랬잖아요. 스핀. 그래서 스핀은 이제 그 물리학을 M이라고 부르죠. 자석 마그네트의 M. 그래서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부르죠. 마그네틱 모멘트. 이제 여기서부터 좀 조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운동 방정식이 필요한데 이렇게 뺑뺑 돈다니까 왜 그러냐 하는 걸로 관점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이제 B로 표시하죠. 자기장 B.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요 M 마그네틱 모멘트, 그러니까 자석처럼 행동하는 원자 핵이죠. 그놈을 우리가 M이라고 표현해 보자. M이라고 썼겠죠. 예. 그러면 옆에 있는 그림처럼 뺑뺑 돌게 되는데 그 도는 이유가 이제 할 수 없이 산수를 좀 해야 돼요. 토크 때문에 도는 거죠. 우리가 미는 힘을 force, F, 힘이라고 얘기하고 돌리는 힘을 토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는 힘은 F, 힘, force, 돌리는 힘은 토크, 보통 T로 쓰죠. 아니면 그리스 문자 타오로 쓰든지. 그래서 토크라는 건 이제 고전역학에서 앵귤러 모멘텀, 미는 거죠.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크를 이 M, 마그네틱 모멘텀으로 표현을 하면 그거의 자기장에 대한 벡터 프로덕트가 토크가 된다.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왜 그런가는 뒤에 가서 또 하죠. 요게 이제 자기장의 단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장은 기본적으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주변에 뱅글뱅글 돌게 생기는 게 자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는 거하고 도는 거하고 동시에 일어나죠, 언제나. 그래서 그 현상이 조금 우리 머리로 그리기가 조금 막말로 더러워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이러고요. 그건 이제 역학에서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역학에 좀 말하자면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팽이를 제대로 기술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역학의 그 고수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앵귤러 모멘텀을 또 요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마그네틱 모멘트를 요 감마라는 양으로 나눠준 거다. 이래서 제가 뒤로 좀 시간이 걸리니까 뒤로 자꾸 뺐거든요. 이제 하나가 이제 키가 주어지는데 원자 핵의 질량하고 원자 핵의 전하,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 그 비율을 우리가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로 불러요. 그게 방금 썼던 감마라는 그거죠. 그래서 그 감마라는 양이 우리가 아까 요 마그네틱 모멘트를 요 L, 앵귤러 모멘텀으로 나눈 양으로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리고 그 물리학을 정의하기를 원자 핵의 전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 그거하고 이제 그 질량하고의 비율이다. 그걸 자이로 마그네틱 레시오라고 부른다. 자이로 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두 개가 다 토크잖아요. 하나는 그 고전역학에서 리니어 모멘텀으로부터 그 정의적으로
나온 식이고, 또 하나는 마그네틱 모멘트. 이 마그네틱 모멘트가 뭔지 우리가 모르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현재 사실은. 그거에 이제 벡터 프로덕트를 토크라고 우리가, 이거 일종의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물리학자들이 맞춰보다가 나온 거죠. 그래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이 이제 맥스웰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신 게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잘 정리했더라고요. 본인이 그 영상 하나 만드는데 한 200시간 걸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그분하고 연락해가지고 그거 우리 저 NMR 요거 보시는 분들한테 소개하겠다고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둘 다 토크니까 두 개를 갖다고 놓은 게 요게 바로 브로크 방정식이에요. 즉 원자의 스핀 m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죠. 요거 브로크란 분이 요 NMR 신호 얻어서 그 노벨상 받은 분들 중에 한 분이죠. 네. 그분 이름을 따서 요 방정식을 브로크 방정식이라고 붙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대목은 원자핵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어떻게 이게 M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마그네틱 모멘트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아주 철학적인 고찰이죠. 그걸 이제 실제 눈으로 보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요 NMR 현상은 양자역학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옛날 신석기 시대 때 돌 갖고 뭐 자르고 때리고 하는 거, 그것도 참 그 당시에 신기한, 잘라지니까 그거지만 이 NMR은 우리 인간한테 과학의 신석기 시대라고 그럴까? 이런 시대에 아주 양자역학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으로 보이게 하는, 양자역학을 눈으로 보는 거, 요거 완성되면 또 제가 시범을 한번 좀 보일게요. 이래서 양자역학을 보는 거다. 그게 이제 그런 대목들이 양자 컴퓨터, NMR을 양자 컴퓨터로 쓰는 이제 그런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왕 시간이 걸렸으니까 좀 기억에 남게 뭐 저를 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토크 M이라는 걸 모르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는 안 되지만은 요걸 자석으로 쓰려고 니데아거든요. 편의점 연습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장이 이제 요거를 요쪽을 이제 N극이라고 그러고 요쪽을 S극이라고 그러면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력선이 생기는데, 그 자력선, 그게 이제 요 그림에서 요 B, 요 까만 화살표, 요 연필을 그걸로 생각하고요. 다음에 요 M, 빨간 화살표, 그걸로 우리가 원자핵이죠. 원자핵의 핵이 이제 자기장 안에서는 자기도 자석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그 원자핵으로 보죠. 자석이니까 막대자석 비슷한 걸 이렇게 예를 한번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제가 들고 있는 두 개의 연필이 요 화면에 바로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필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컴퓨터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컴퓨터에 갖다 대고 요게 요거다 그러면 되는데, 요 까만 화살표가 연필이고 요 빨간 화살표가 요 사인펜이고, 그럼 이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M 크로스 B 하는 M하고 B의 벡터적 요걸로 하죠. 오른나사 법칙을 따르니까. 나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요 M에서 B로 곱했잖아요. M하고 B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M에서 B로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얘하고 곱한 거니까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오른나사 법칙으로 1로 가야겠죠. 즉 돌리니까
이렇게 돌리니까 앞으로 가겠죠. 제가 흥분했나 봐요. 저거 이제 똑같이 하려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똑바로 서 있으니까 똑바로 세우고 얘는 삐딱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니까 다시요. 요 까만 대가리에서 요 연필 쪽으로 돌리니까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로 요렇게 돌겠죠. 요 자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돌겠죠. 토크라는 거 돌린다는 건 언제나 그 중심 축이 있잖아요. 돌아가는. 그래서 얘가 이제 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도니까 이 그림이 멈췄는데 다행히 이 그림하고 지금 도는 방향이 같잖아요. 저렇게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은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갖다 놨을 텐데 네. 저 팽이 도는 거고 지금 같죠? 그래서 이제 저 팽이 축이 이제 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도는 거도. 지금 세 개의 그림이 다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죠. M 크로스 B가 같으니까 나사가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렇게 돌리고 나사를 M 크로스 B,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나사는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전달이 되나 모르겠어요. 이상 더 뭐 컴퓨터로 그림을 잘 시뮬레이션 잘 그리면 몰라도 설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이제 마그네틱 모먼트 M이 무엇이냐, 그건 남아있죠. 아세요? 그게 이제 말 나온 김에 그 저 생물학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소가 자기 머리에 뿔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보이지도 않는데 가서 들이받냐? 그러면 이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그게 본능이야. 그럼 끝나죠. 설명을 못해요. 끝끝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 방향, X하고 Y하고 G 방향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운동 방정식을 풀면은 그때 요 이완 시간 T2하고 T1이 들어오죠. 이 수학 산수적인 거를 이제 뭐 하려고 그러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 세 방향으로 나눴고 이때 그 이완 시간이 들어온다.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를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자석과 코일이 있는 거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 연필 얘기하면서 지금은 연필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누워 있는 셈이죠. 이쪽에 자석이 하나 있고 이쪽에 자석이 하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뭘 중심으로 해서 돌겠죠. 스핀이. 근데 이제 펄스를 키면은 그렇게 돌던 게 지금 B1 요 안테나 코일에 고주파 펄스를 줬으니까 그 코일이 이제 자석이잖아요. 그 자석의 자장 방향을 B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돌던 게 누워 있는 거에서 요렇게 돌던 게 지금 자장의 방향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제가 몇 차례 설명하려고 했어 봤는데 여기에 모터를 붙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이 도는 거를 요 위에 올라타고 같이 돌면서 보면은 요 위에 올라탄 사람은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도는 게 요 위에 올라타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는 걸 우리가 회전좌표계라고 한다라고 이제 전문의들이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송신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송신이 일어나면은 어떤 펄스를 주고 우리가 이제 신호가 생기고 신호를 애퀴지션 획득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acquire란 영어 단어가 있고 이제 acquisition이란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둘을 좀 구분해 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우리 이제 구분해야 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실제 수신기를 딱 여기서 켜는 거죠. 이 시점에서 켜서 쭉 그 시도를 받아내는 거, 그게 수신이고, 실제 일이 발생하는 거는, 사건이 터지는 거는, NMR 사건이 터지는 거는 그 송신이 시작되면서 시작되죠. 근데 이 송신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거니까 이 동안에는 뭘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대포 꽝 쏘고 끝나서 조용해졌을 때 부터 또 그 NMR 현상이 계속 되는데, 그거는 우리 귀가 멀어서 이제 대포 소리에 귀가 먹어가지고 수신기가 벙어리가 뭐죠? 그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서 여기는 수신기를 못 켜요. 그래서 요 시간은 짧게 하는 게 아주 관건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대포 쏘는 때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대포 쏘고 조용해졌을 때 가능하면 수신기를 빨리 켜는 거. 그러면 이제 그 NMR 현상을 이제 처음부터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보니까 굉장히 좋죠. 이 얘기하려고 좀 말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지금 하나의 펄스 갖고 하는 거는 요 앞에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그 펄스를 하나 줬는데, 그건 이제 90도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도는 게 이제 90도 간격이니까 90도 펄스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이때 줬던 고주파를 이제 3분의 1만 주면은 30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겠죠. 30도만 움직이겠죠. 그건 30도 펄스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확인 알아니까. 그래서 요 90도 펄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세게 앰프를 키면은 90도 움직이나 핵이. 그래서 그걸 찾은 다음에 이제 하는데, 우리가 한 거는 요 앞에 부분이죠. 그래서 요 D1 부분이라고 쓴 게 이게 이제 그 알두이노에서 딜레이가 아니고 요 NMR에서의 딜레이죠. 그러니까 펄스를 주고 나서 대포 빵 쏘고서 수신기를 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수신기가 이제 멍하고 있으니까 수신기가 정신 차리고 킨 시간인지 그걸 딜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갖고 하면은 이제 그 원자핵 스핀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봤거든요. 오늘 할 건 아니고 지금 근데 이제 펄스를 한 개를 더 주면, 그러니까 요 기럭지가 2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그 스핀이 요렇게 하다가 90도 요러는데 2배를 주면 요러다가 180도, 여기서부터 180도 요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이제 얘가 요러는 게 지금 요게 이제 우리가 이걸 X축이라고 가정하면 X축으로 도는 거잖아요. 근데 90도 펄스를 주면 이렇게 가니까 요건 이제 Y축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Y축으로 도는 게 되겠죠. 그런 이제 어떤 축에 대해서 돌게 하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이 펄스, 고주파 펄스의 위상으로 조정하면 돼요. 그 관계는 또 이제 복소수로 리얼하고 이미지너리 뭐 허수 뭐 이제 이런 거 얘기 좀 해야 되니까 이제, 근데 그게 뭐 전혀 신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역공간 얘기했을 때 그게 진짜 공간을 따뒤집어서 역공간이 아니고 그냥 산수적으로 길이분의 1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역공간이라고 불렀듯이, 이 이미지너리 이런 것도 뭐 진짜로 이미지너리가 아니고 뭐 귀신이 아니고 X축을 실수축으로 잡으면 Y축은 이미지너리라고 부르자. 옆집 개 이름이 뭐 개똥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더 이상의 어떤 철학적 사변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또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고주파 공학 쪽에서 그 전파를 송신하고 수신, 뭐 라디오죠. 뭐 이제 요즘 디지털이니까 인터넷이니까 뭐 페이스 킹 뭐 이런 FSK 뭐 이제 이런 뭐 용어들이 있거든요. 관련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날로그로도 이런 것들을 하지만 디지털로 또 할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필드 프로그래머블 어레이 FPGA 갖고 올 거니까 그거 지금 겁이 나요. 그거 전혀 안 해본 거라.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운을 띄는 거예요. 그럼 뭐 거의 다 해보는 거니까 과학하고 기술을. 그래서 이 그림의 설명은 또 이 NMR 관점에서는 화학 NMR 분석하는 거나 또 MRI 이미징 하는 게 좀 이 펄스를 복잡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펄스 시퀀스라고 부르는데 펄스 열 그거로 가기 위해서 화학 쪽 다르고 또 이미징 쪽 다르고 근데 그거 거기서 쓰는 모든 원리는 그 물리적인 원리죠. 그래서 NMR 피직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한 개의 펄스에서 일어나는 걸로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요 한 개의 펄스로 우리가 기기를 만들어서 하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뭐 예를 들면 이미징 장치를 더하면 MRI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언제나 기본은 요 한 개의 펄스 갖고 이제 다 지지고 볶고 뭐 짜장면, 탕수육, 짬뽕 다 나오는 거예요. 좀 말이 길었죠. 시간이 좀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제 딴에는 좀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고 쉽게 하려고 그랬는데 댓글로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제 표현이나 제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더 개선해서 이게 좀 말하자면 저거 보면은 좀 NMR이 뭐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해가 되네 할 수 있는 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긴 시간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 카메라를 다시 원래대로 그 구독 중요해요. 보니까 저도 큰 신경은 사실 좀 들었었는데 만드는데 바빠가지고 구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독 버튼 좀 꼭 눌러주시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또는 심지어 그거 틀렸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까지 그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개선하고 정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